안녕하세요, 두두님. 안녕하세요, 조나씨님. 화요일 중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0월 서울 최고가 거래 비중이 낮아졌다. 그리고 10월 15.6%, 5개월 만에 증가세가 멈췄다. 매수자 최고가 매수 부담이 영향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 상승폭이 높지 않은 지역에서 최고가 거래가 올라갔다고 하네요. 네. 이것도 결국에는 그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양극화하고 또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네, 양극화도 맞고 양극화를 더 세부적으로 이제 내용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네. 지금 이제 고가 단지들이 치고 가다가 너무 지금 최고가 아니냐. 그래서 나는 이제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표현을 이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월 만에 증가세가 멈췄다. 네. 근데 여기서 하나 내용을 자세히 봐줄 거는 상승폭이 높지 않았던 지역구를 중심으로 최고가 거래 건수가 늘었다. 그래서 관악구 133% 늘었고 도봉구 117%, 17% 증가. 그리고 서대문구, 동대문구, 성북구도 최고가 거래 건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노도강이죠. 네네네. 네, 노도강 쪽으로 이제 늘었다라는 내용이 여기서 이제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제가 그런 얘기했죠. 대장주들이 치고 가면은 원래 그 다음 쪽으로 온기가 퍼지는 게 맞다.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다주택, 두채, 세채, 네채 다주택자들이 투자자들이 붙었을 땐 그 속도가 되게 상당히 빨랐어요. 근데 최근의 시장들은 트로피 아파트들만 치고 가다가 온기가 퍼지질 않았거든요. 뭐 이제 대출 규제라든지 뭐 이런 등등등의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최고가 아파트들이 지금 부담스러우니까 그 밑에 있는 하위에 있는 것들 쪽으로 이제 온기가 조금씩 이제 퍼지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금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정권으로 들어서게 되면은 조금 더 온기가 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주택 자산 상하이 10% 격차가 40배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위 10%는 평균 12.5억 수준이고 하위 10%는 3,100만 원. 근데 50대 소유자가 전체의 25.2%를 차지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 뉴스도 어제 이 뉴스를 엄청 많이 뿌리더라고요. 뭐 한 7, 8, 10개? 뭐 연합뉴스에서 뿌리다가 지금 이제 다른 매체에서도 이제 계속 뿌리긴 하는데 이 뉴스를 왜 이렇게 뿌리는 걸까? 뭐 이제 저는 이제 궁금했는데 뭐 결국에는 양극화죠. 네. 양극화인데 여기서 또 이제 이거를 자세히 봐야 될 내용은 이게 이제 평균 12.5억, 하위는 뭐 3,100만 원 이런 내용이 있지만 저게 단순히 저 금액으로만 보면 안 되고요. 이게 이제 공시 가격으로 요거를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12.5억은 한 20억 정도 매매가나 실거래가를 한 20억 정도로 봐줘야 되고요. 공시 가격이 일단은 책정이 났거든요. 그리고 하위 10%는 한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결국에는 그렇게 돼도 격차는 이제 심하죠. 어쨌든 똑같은 격차이다. 그리고 50대 소유자가 많다. 어느 정도 이제 그 50대 분들이나 이제 어느 정도 자산이 좀 축적되신 분들 위주로 이제 주택을 가지고 계실 거니까 비중이 높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극심하다. 세 번째는 1조 들여 500억도 못 벌었다. 3분기 평균 원가율이 90%, 영업이익률 5% 넘는 곳은 없고 건설업계의 보릿고개가 한동안 지속될 걸로 보여진다. 라는 뉴스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뉴스 원문을 보면 올해 3분기 주요 건설사 수익성 해가지고 현대건설이 영업이익률 요렇고 뭐 대우건설 뭐 그래서 대림 같은 경우가 이제 4%대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이 4%대 여기는 적자. 그래서 최 5%가 되지 않는다. 뭐 2%건이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원가율이라든지 그리고 인건비가 높아지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이제 낮은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미분양 공포 닥친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그래서 계약 축하금 추가 인센티브 계약금 5% 무이자 대출해주고 계약 축하금 5%를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 영향, 비주택 시장은 미분양이 공포다. 어제 오피스텔 뉴스 봤었잖아요. 40% 할인. 그거는 분양가 책정이 제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홍보 글인데 이걸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어떤 지식산업센터 현장인데요. 5% 계약 축하금을 주고 계약금 5%를 무이자로 이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실제 계약자는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계약금 10%를 내야 되는데 계약금 10%가 안 들어가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입주 시에 10%를 할인해 주던가 아니면은 4년 동안 5%의 임대 보장을 해주겠다. 이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 할인 받고 10% 할인을 받던가 아니면은 5% 임대 보장 총 20%랑 5% 할인을 받던가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이런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할인을 저렇게 해줘도 지금 시장은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일단 뭐 높게 지르는 데서 뭐 할인하게 되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테고 일단 그
뭐라 해야 될까요? 대출을 또 워낙 이제 안 해주고 있다 보니까 그냥 진짜 대출을 받아가지고 쓴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드네요. 아파트 대출도 안 해주는데 지금 이게 여기다가 대출 쓰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뭐 대출 해준다고 해도 이거는 건드시면 안 됩니다. 일단 아파트에 훈풍이 불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이제 수익형 쪽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또 수익형 상품 쪽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차근차근 이제 준비하시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재밌는 기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가져왔는데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최대 21억 원까지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인데 가족법인을 이제 만든답니다. 가족법인을 만들게 되면 무상 대여 한도도 10배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하고 근데 또 문제점은 가족관계가 악화가 되면은 부동산을 이제 매각해야 되는 등의 이슈가 이제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이제 뭐 단점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단점입니까? 악화될 일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콩가루지만 뭐 그런 거 아니면은 그래서 이 원문을 보게 되면은 1억짜리 법인을 세워서 자녀한테 이렇게 지분을 출자를 하게 돼서 만약에 자녀한테 30%를 출자하게 되면 50억짜리의 30%의 지분을 갖게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30% 지분을 소유하고 그에 따른 배당과 양도차익 지분율만큼 갖는 것이다. 그래서 21억 원까지 무상대여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보통은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4.6%로 해가지고 이제 이 증여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원래 10배까지 가족법인은 무상대여 한도를 10배까지 늘릴 수 있답니다. 그래서 1억 원까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대여금은 21억 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뭐 세금 관련 쪽은 저희 전문이 아니니까 요거는 이제 세테크 하시는 뭐 세무사님이나 이런 쪽으로 자세히 물어보시면 뭐 이런 걸 또 대충 어느 정도 들어본 적 있어야 또 가서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자산가분들은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오늘 전현직 필진 분께서 야나두 15억 아크로베스티뉴 분양가 분석에 대해서 이제 게시글을 작성을 해주셨는데요. 뭐 쭉 읽어보시면 15억으로 서울에 갈 수 있는 데도 많다. 근데 여기가 15억인 건 좀 의아하다라는 이제 분양가 분석의 글로 저는 이제 읽었는데요. 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하고 같은 편이죠. 같은 편인데 제가 어떻게 보면 같은 편을 깔 수도 있는 멘트인 것 같은데 이 아크로베스티뉴 이 지역은 평촌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뭔가요? 평촌이요? 사실 제가 뭐 평촌을 안 살아서 안양을 살질 않아서 잘은 모르는데 평촌 신도시 하면은 수도권 남부 지역에서는 학군입니다. 학군이랑 그 사교육. 그리고 분당 쪽은 뭐 순회 쪽이 발달돼 있고. 그리고 서울로 따지면은 대치동하고 이제 목동이죠. 그리고 뭐 강북 쪽에는 이제 중계동 쪽. 중계동 쪽 잘 아시잖아요. 예전에 이제 강사 경험이 있으시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학군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마포 같은 경우는 대흥역 쪽이 있고요. 그리고 뭐 일산 쪽까지 가면은 뭐 일산은 뭐 백마 학원가 쪽이 있고요. 그래서 수도권 남부 지역으로는 거의 결정판이 평촌에 학군입니다. 거기가 상당히 유명하기로 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억 수준이라고 하면은 뭐 평수를 줄이면은 뭐 강동구 여기 이제 고덕동에 있는 이제 아파트를 이제 언급하신 게 있고요. 그리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연식이 좀 있는 뭐 판교도 갈 수 있고요. 서울에 웬만한 데는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학군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크로베스티뉴라는 이 브랜드 때문에 조금 가격은 살짝 있는 건 맞습니다. 가격은 좀 높지만 그래서 이제 청약을 보자 얼마나 들어올지 이제 기대가 된다라고 이제 궁금해한다고 이제 작성을 하셨지만 저는 청약률이 높게 나올 걸로 예측을 합니다. 여기는 결정적인 학군지고 신축에 대한 수요들이 상당히 있는 지역이고 신축이 요원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잘 될 걸로 보여집니다. 호랑이님 저랑 다른 의견이었습니다. 나중에 썰전을 한번 하시는 걸로. 좋은 건가요? 이제 콘텐츠를 뽑히니까 좋은 거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오늘 여러분한테 줍줍 현장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전에 송도 레미안 센트리폴하고 CTOC라고 비교 영상을 이제 작성한 게 있고요. 그리고 센트리폴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 리포트도 작성이 돼 있습니다. 센트리폴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이 완판이 됐고요. 예비 당첨까지 갔다가 100% 분양이 됐고요. 보통의 강남 현장들도 청약률이 높다고 해서 100% 지정 계약을 보통 3일 주거든요. 그 3일 안에 100% 계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적격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부적격자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뭐 1주택이 아닌 줄 알았는데 뭐 1주택이 있으셨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자기가 점수 체크를 잘못해서 점수에서 이제 잘못해서 부적격이 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청약률이 높다고 해서 지정 계약인 날 100% 완판이 안 된다. 예당까지 간다. 예당까지 가서 끝나면은 100% 완판이고요. 예당에서 완판이 안 되면 이제 무순위까지 가는 거고요. 지금은 무순위라는 제도가 생겼지만 예전에는 무순위 제도가 없이 예당 가면 그럼 바로 선착순이었거든요. 선착순인데 업체들에서 또 따로 그거를 선착순은 안 하고 사순이라는
명칭이 없어요. 그냥 사순위를 그냥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냥 모아서 자기네들끼리 모아서 추첨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뭐 뽑기 하듯이. 네, 뽑기 하듯이 사순위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선착순을 가고 이런 행동들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무순위 접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무순위라는 걸 하는데 무순위가 미분양인 겁니다. 결국에는. 네. 그래서 무순위 줍줍 물량이 나왔는데 결국에 이거는 청약 통장을 쓰지 않는 거고요. 네네. 장점이 있죠. 청약 통장을 이제 안 쓰니까 안 살아있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지금 오늘 CTOCL 6단지 홈페이지에 공고가 뜰 예정입니다. 네. 9시 넘어서. 그러고 10시부터 이제 접수를 받게 되니까요. 네.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분위기가 지금 송도역 센트리폴 같은 경우도 지금 100% 분양이 완판이 됐고 지금 1블럭, 2블럭도 추후에 분양을 할 예정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3블럭 분양했던 것보다 지금 3블럭에도 지금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전매가 안 되다 뿐이지 지금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블럭, 2블럭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분양가가 높게 나오겠죠. 네. 그러면 CTOCL에도 영향이 미칠 겁니다. 7단지에도 지금 6단지 그리고 7단지가 이제 또 분양할 예정이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분양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당연히 CTOCL 6단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줍줍 물량을 하시는 게 예, 단타로 맞는 거죠. 네. 뭐 입주하실 분들은 입주하시면 되고 나는 단타로 얼마 벌고 나오겠다. 근데 계약금이 5%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좋은 거죠. 부담이 훨씬 네. 덜한 거잖아요. 네, 3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84 타입을 분양권을 이제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중도금은 60% 이자 후불제고 잔금은 입주 시대 35%. 전매 제한은 1년입니다.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니까 1년간을 끌고 가셔야 돼요. 네네네. 근데 어차피 1년 안에 대내외적인 큰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부동산이 깨질 일은 없으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쪽 일대 미추홀구랑 하객지구 같은 경우 이쪽 일대는 지금 분양권 시장이 지금 양호하니까 네네네. 이런 거는 해볼 만하다. 예.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오늘 줍줍 현장으로 이제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나올 타입이 84 B 타입하고요. 102 A 타입, 102 B 타입 이렇게 세 개 타입이 나올 건데 네. 102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가가 올라가니까 선호도가 좀 이제 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84 B 타입 같은 경우에 이제 줍줍을 신청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내일 뵙겠습니다.